네, 안녕하세요. 세무실무 교육 전문가 조영준 회계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라서요. 맞벌이 부부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에 소득이 많은, 그러니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게 보다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부의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수를 근처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인적공제를 받을 때 세금이 가장 적게 나오는지는 배분해서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사례의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남편 쪽에 몰아주기보다 부인과 분리해서 받는 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네, 의료비 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데요.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는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는 달리 최저사용 금액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저사용 금액을 이상 사용해야지 공제가 시작되고 거기에 미달하면 전혀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네, 의료비 공제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를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의 15%를 세액 공제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의료비를 쓰더라도 급여가 높은 배우자보다는 낮은 배우자가 쓰는데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커지죠. 실제 금액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남편의 연봉이 8천만 원이고 부인의 연봉이 이제 3,500만 원, 아들의 의료비 지출액이 3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남편보다 부인의 총 급여가 작기 때문에 부인의 의료비 최소 기준도 역시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남편이 아니고 부인이 만약에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은 실제로는 20만 2천 원의 절세 효과를 더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으면은 부부 중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도 같이 공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남편에서 이제 부인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부양가족에 대한 다른 공제 항목도 전부 부인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함께 공제받는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배분하셔야 됩니다. 인적공제를 할 때 맞벌이 부부가 연봉 차이가 많이 날 경우와 그리고 많이 나지 않을 경우 그렇게 분류해서 계산해 보셔야 돼요. 네, 일반적으로 부부간 연봉 차이가 날 경우인데요. 부부의 총 급여가 각각 7천만 원하고 3,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 2명 그리고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는 총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최대 54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오늘의 사례 케이스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맞벌이 부부의 연봉이 3,200만 원과 3천만 원으로 크지가 않은 경우인데요. 여기서 부부를 제외한 인적공제 대상자가 부모님과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에는 부부가 내야 하는 세금의 합계가 8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인적공제를 나눠서 받는 경우에는 세금 합계가 66만 원으로 전부 몰아서 할 때보다 20만 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부부 연봉이 각각 8천만 원과 3,500만 원이라고 할 때 연간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로 350만 원을 지출하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2천만 원을 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하고 나머지 인적 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더 받는다면 모든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몰아준 경우보다 32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자녀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자녀들을 기본공제자로 지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거죠. 네, 도움이 됩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연간 50만 원까지 의료비 지출액으로 인정되는데요. 만약에 총 급여 4천만 원인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없는데요.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안경 구입액 50만 원을 만약에 따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을 했다면은
45,000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공제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는 자료는 교복,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그리고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내역이 대표적이고요. 국외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 영수증과 월세 공제 관련 증빙도 전부 납세자가 직접 제출하셔야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떤 공제 항목을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공제 항목을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으로 무조건 합산하지 마시고요. 공제 항목과 예상 세액을 모의 계산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기본 공제를 받는 배우자가 기본 공제자에 대한 다른 공제 항목도 같이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은 영수증 등은 납세자가 직접 챙기셔야 되니까요.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